조선 말기 토규에게 땅은 가문과 수백 명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유산이었습니다. 지주에게 소유란 자연 섭리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적 권위였습니다. 조선의 지주는 자연재해라는 위험을 소작농과 함께 나누어 짊어졌고, 이러한 위험 분담은 그가 얻는 지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권오에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땅은 숫자로 치환된 자산입니다. 그에게 소유란 공동체의 안녕과는 무관한 법적 권리에 기반한 배타적 독점이자 부의 축적 수단일 뿐입니다. 권오는 소작농에게 가혹할 정도로 높은 소작료를 요구합니다. 지주와 농민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끊어졌고, 위험은 고스란히 소작농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현서는 자기 자본과 대출을 활용해 공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소유란 시장 변동성을 견디고 공간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고위험 투자 행위입니다. 현서는 건물 유지보수와 소방, 치안을 관리하며 공간의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는 단지 땅의 사용값이 아니라 현서가 제공하는 인프라와 공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규와 권오가 한자리에 있다면 토규는 땅을 지키는 책임을 말하겠지만 권오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만을 주장할 것입니다. 조선의 지주가 가진 도덕적 정당성은 공동체의 생존을 돕는 데서 나왔지만 식민지의 지주는 제도적 폭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권오와 현서의 입장 역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권오의 소득은 생산자의 몫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었지만 현서의 일부 소득은 공실 위험과 금리 인상을 감내하는 대가입니다. 현서는 공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임차인의 매출을 돕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토규와 현서를 비교해봅니다. 토규의 지대는 신분과 관습에 의한 고정적인 것이었으나 현서의 임대료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경쟁적인 것입니다. 현서의 공간이 매력을 잃으면 임차인은 떠나가고 그녀의 소득은 사라집니다. 이렇듯 소유는 형태를 바꾸며 역사를 관통해왔습니다. 무언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존경받거나 비난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묻고 답해야 할 것은 그 소유가 타인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짊어진 위험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지주, 그리고 오늘날의 건물주 비교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들은 토지, 공간 소유를 통해 반복적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정당성은 단순한 소유 사실이 아니라 소유가 형성된 경로, 위험의 분담 구조, 대체 가능성, 그리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들을 비교하고 오늘날 건물주 논쟁의 정당성과 과잉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 지주의 특징은 토지 소유와 생산의 분리였습니다. 기후 위험, 흉년, 노동 강도는 대부분 소작농이 부담했지만 지대는 관행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위험과 보상이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의 기원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신분, 관직, 세습에 있었습니다. 즉, 지대 소득은 자본 투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위에서 발생하는 몫에 가까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지주 문제는 더 명확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근대적 소유권 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중립적 제도가 아니라 식민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다수의 조선 농민은 문서, 법률, 세금 제도를 감당하지 못해 토지를 상실했고,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대지주는 식민 권력의 보호 아래 지대를 확대했습니다. 계약은 형식적으로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력과 탈출 불가능성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지주 소득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수탈적 이전에 가깝습니다. 현대 건물주는 법적으로 사적 소유권과 계약 자유에 기반합니다. 토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되며 대출, 금리 공실, 가격 하락 등 다양한 위험을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이 점에서 조선, 일제강점기의 지주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 시장 논리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권과 주거 입지는 희소성을 가지며 임차인의 이전 비용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는 관리, 유지, 위험 보상을 넘어 지대적 성격을 띠기 쉽습니다. 세 집단의 차이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험 분담입니다. 조선과 일제 시기에는 위험이 거의 하층에 전가되었지만 현대 건물주는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합니다. 둘째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조선, 일제 강점기의 소장농은 토지를 떠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현대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수록 임대 소득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구조적 지대로 변질됩니다. 역사적으로 지대 문제는 언제나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조선 말기의 몰락도, 일제기의 농촌 붕괴도 특정 지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대가 생산과 분리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임대인이 법을 지키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소득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진입 장벽을 높인다면 이는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건물주를 조선, 일제강점기 지주와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이지만 이들을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현대 건물주는 시장 기반 위에 서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지대 추구적 성격을 닮아갑니다. 이는 부동산이 금융 자산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주, 건물주 논쟁을 도덕적 분노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이 생산을 촉진하고 어떤 소득이 흡수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과제는 건물주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소득이 다시 생산과 혁신의 토대 위에 놓이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